자, 갈게. 자, 용승과 침강. 자, 테마 18 정리합니다. 용승과 침강. 용승형. 자, 침강이란 말 들어봤지? 융기와 침강 기억납니까? 대륙 자체가 올라오는 건 융기. 내려가는 건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침강이었지? 자, 지금 우리는 해수, 바닷물 할 거니까 침강은 역시 바닷물이 가라앉는 걸 말해. 용승은 올라오는 걸 말하고.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란 게 있는데 일단 내용 족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에크만 수송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건데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불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 떠가지고 국 뜨거워서 후 불면 국이 움직이지.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불면 그 마찰력에 의해서 바닷물들이 움직일 거야. 그 평균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근데 표층 해수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움직여. 이상하지? 자, 우리 국 떠가지고 후 불면 내가 부는 대로 국이 움직여 보이잖아, 맞지? 근데 대규모로 움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이 바닷물의 흐름은 바람 방향의 90도로 움직입니다. 참고로 북반구는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로. 원인은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전향력 때문에. 자, 전향력 기억납니까? 일단 내용 적고 할게. 자, 여러분들 전향력 기억납니까? 전향.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었지? 자, 어디서 나왔죠? 바람, 편서풍. 그렇지. 대기 대순환에서 나왔지? 참고로, 자, 적도 부분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 천장이라는 대륙 권계면 부딪혀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고위도로 가잖아, 맞지?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 때 북반구는 오른쪽 계속 꺾이지? 계속 꺾여가지고 90도까지 꺾이는 거지? 90도까지 꺾이면 더 이상 앞으로 가, 못 가? 못 가. 자, 대륙 권계면에서 위로도 못 가니까 상승도 못 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근데 뒤에서 계속 밀잖아.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지?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게 되잖아. 그게 바로 아열대, 고압대. 기억납니까? 그렇게. 자, 전향력. 그래, 편서풍과 현저풍면 편동풍. 그때도 꺾이는 거였지? 이런 얘기를 했어. 자, 볼게.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뭐냐면 바다는 아주 깊잖아, 맞지? 바다는 아주 깊고 바닷물을 여러 개 층으로 나눌게. 층층이. 깊이에 따라서. 자, 당장 바람이 불면, 표층에서 바람이 불면, 자,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이 마찰력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거야. 움직일 때 물론 바람대로 움직이겠지? 근데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휜다고? 오른쪽. 그래서 바람이 이리 불고 있는데 바닷물이 약간 오른쪽 휘게 된다는 거지. 움직임이. 됐나? 됐지?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움직였어. 참고로 약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자, 제일 위에 있는 층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아까 바닷물을 깊이에 따라 여러 개 층으로 나눴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층도 위에 있는 물층이 움직이면서 아래쪽의 물층에다가 힘을 작용하겠지? 그럼 또 역시 마찰력 작용해서 움직이겠지? 근데 또 움직이면서 어디로 휜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아래층 가게 되면 계속 오른쪽 더 휘게 된다. 그 말이지. 됐나? 근데 힘의 전달이니까 온전하게 모든 힘이 마찰력 작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내려갈수록 힘 전달 양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지? 그래서 화살표 길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됐나? 자, 다시 갈게. 자, 바람이 불면, 한접면, 자, 오른쪽 45도로 바닷물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 계속 돌겠지? 참고로 이렇게 해서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정반대인 180도가 되는 곳까지. 자,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의 완전 반대 방향. 삥 돌아서 180도가 되는 그때의 깊이까지를 우리가 마찰층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 마찰층까지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에크만 수송은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이 어디로? 오른쪽 90, 남반구는 왼쪽 90. 되겠습니까? 자, 전체 평균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결과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준혁아. 자, 용승과 침강. 실제 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승. 자, 용승이 일어나려면 뭐냐면 해수미에 일단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지. 바람이 불면 이 마찰력 때문에
물들이 움직이게 되고 해수가 움직이면서 자, 해수의 발산, 이동. 발산이나 이동이 발생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해의 아래쪽에 있는 자, 깊이가 깊어지면 차가워지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발산이 뭐지? 퍼지는 거야? 모이는 거야? 퍼지는 것. 봐봐. 이 바닷물이 있는데 내가 이 바닷물들을, 표면에 있는 물들을 사방으로 퍼뜨릴 거야. 그럼 여기 비겠지? 이걸 비어있는 이 상태는 좀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온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자, 내가 바닷물을 막 모을 거야. 모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래사장에서, 운동장에서 모래를 막 모을 거야. 그럼 얼마든지 많이 모을 수가 있죠? 맞지?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으면 계속 모아집니까? 아니지. 다시 모여서 가라앉게 되는 거지. 이때는 침강. 물이 모으는 거니까 수렴. 발산은 반대. 됐나? 자, 그러면 침강.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서 에크마 수송이 발생해서 바닷물들이 수렴 모이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 말이지. 자, 갑니다. 자, 종류.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연안, 용승과 침강. 연안. 바로 해안가를 말하는 거지. 해안가. 자,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북반구. 그러면 북반구면 북반구, 남반구 나눈 이유는 에크만 수송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지. 자, 북반구는 에크만 수송 방향, 바람 방향 어느 쪽?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오른쪽 그 말이야. 자, 오른쪽. 그리고 대륙. 대륙의 동해안, 물론 서해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동해안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안 용승부터 할게. 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볼게. 뭐 그림은 크게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대륙 있다. 자, 대륙.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라면 한반도의 동해를 표현한다 그 말이야. 됐지? 자, 대륙의 한반도의 오른쪽 동해바다. 자, 그러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불어가는 방향이야? 불어오는 방향. 어디서 왔습니까 이 바람? 남쪽. 그럼 뭐란다? 남풍이란다. 자,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가는 방향에 오른쪽 90.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일어나겠지. 그 말은 해안가에서 만약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은 자, 먼 바다 쪽으로 바닷물들이 이동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해안가는 해수면이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용승이 일어나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지금 북반구 대륙의 동해안 그랬습니다. 남풍 불면 표층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참고로 먼 바다 쪽이란 말은 동쪽을 말하는 거지. 오른쪽. 그래서 용승이 일어난다. 자, 수민아. 구름은 수증기, 물방울, 얼음 뭐에 속하지? 구름, 입자는? 수증기. 옆에 친구? 구름 입자는? 뭐였더라? 구름 입자는? 자, 여기에 이 교실에 수증기 있어 없어? 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구름 보여 안 보여? 보이는 물방울 또는 얼음이라 그랬지. 기억나나? 얼음 입자가 많을수록 흰색으로. 기억납니까? 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안개는 뭘까? 안개 입자는? 그 역시 물방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큰 입자, 뭐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주변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이슬 되는 거지. 이슬이 얼면 뭐죠? 그래, 그걸 설이라 그러지. 그 얼음을 되는 다 같은 원리야. 뭐냐면, 자, 봐봐. 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어. 음료를 꺼냈더니 주변에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 여기 물방울이 맺히지. 이유가 뭐냐면 이 공기란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공기 부피라도 온도 높을수록 수증기를 많이 가져. 이걸 포화 수증량이라고 그래. 근데 봐. 자, 내가 갓 음료수를 꺼내면 이 음료수는 차갑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 온도를 낮추겠지. 그럼 이 주변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가지 못 가져? 못 가지지. 온도 낮으니까. 그냥 내뱉어내니까 물방울 막 맺히는 거지. 됐나? 그러면 자, 용승이 일어났다. 용승이 일어나면 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자, 용승 깊은 곳에 있을 거니까 차가운 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그럼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 이 표면 온도 어떻게 되죠? 바닷물? 낮아지지? 그러면 이 주변 위에 닿아 있는 공기들을 온도를 낮추겠지?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갔단 말은 용존산소량은 어떻게 되지?
기체 용해도는, 자, 소금은 따뜻한 물 잘 녹지. 근데 기체 용해도는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차가운 물에. 기체 용해도와 온도는 반비례 관계였죠? 기억나나? 그럼 이 용존산소량은 증가되겠지? 온도 내려갔으니까. 자, 마지막 이것만 정리할게. 연안 침강. 자, 연안 침강. 똑같습니다. 자, 대륙. 자, 이제 연안 침강은 반대로 바람. 자, 반대로 북풍이 불고 있다.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역시 바람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니까 참고로 대륙 쪽으로 바닷물이 몰려가겠지. 자, 대륙 쪽으로 표층 있는 물들이 이동하게 되면 자, 이 연안은 해수면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가라앉게 되겠지.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거니까. 그래서 침강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대륙의 동해안의 동쪽에 북풍이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이 발생하면서 표층 해수가 연안 쪽으로 이동한다. 자, 연안 쪽이란 말은 동서남북 지금 북반구 기준이니까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서 연안의 바닷물들이 많이 수렴되면서 모이면서 침강이 발생한다. 그 말이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부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죠? 자, 연안 용승과 침강을 표현한 겁니다. 자, 굵은 화살표는 바람 방향, 그리고 작은 화살표들은 바닷물들의 이동인데 자, 용승은 외 쪽으로 멀어질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 자, 침강은 연안 쪽으로 바닷물들이 모이니까 모여서 누적돼서 수렴돼서 가라앉는 것.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적도 용승. 적도 용승. 자, 이거 안 했던 거죠? 자, 뭐냐면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용승이라는 것은 자, 바닷물이 수렴해야 돼? 발산해야 돼? 표층 부근에서? 발산. 흩어지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지? 반대로 만약 수렴. 바닷물 표층에 있는 물 내가 막 모으면 무한정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으게 되면 가라앉는 것. 그게 침강이었지. 그래서 발산은 자, 발산이 일어나게 되면 용승 일어나더라. 자, 적도 볼게. 자, 여기가 적도라면 적도 부근에는 어떤 바람이 불죠? 저위도에는? 무역풍이었지? 자, 무역풍. 자, 이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부는 거. 무역풍은 현재 보면 이렇게 불죠? 편서풍은 반대 방향에 불고. 기억나나? 자, 그러면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보고. 자, 에크만 수송은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바람 방향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어쨌거나 자, 적도에 대해서 현재 양쪽으로 물이 다 퍼져나갈 거잖아. 맞지? 지금 바람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지역 바람이 쫙 다 있을 거니까 자, 적도 전체적으로 물들이 현재 보면 양쪽으로 퍼지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발산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자,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할까? 일단 내용 쓸게 그러면. 자, 설명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무역풍이 불면 자, 북반구 해역에서는 표층은 자, 북쪽으로 뭐 정확히 말하면 자, 바람 자체가 북동풍이니까 북서쪽으로 이동하겠지? 자, 남반구 해역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 남쪽은 남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에 따른 용승과 침강. 자, 용승과 침강은 세 가지가 있다. 연안 용승, 적도 용승, 그리고 기압에 따른 용승. 자, 침강도 물론 일어날 거고. 자, 먼저 저기압. 저기압과 고기압. 자, 북반구는 저기압에 대해서 공기. 자, 일단 당연히 저기압은 공기가 수렴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겁니까? 수렴이죠? 여기가 저기압이야. 주변이 고기압이야. 공기는 압력 높은 곳에서 압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럼 주변이 고기압이면 이 저기압적으로 공기가 막 모여들겠지. 맞지? 자, 북반구인데 그냥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서 모이잖아. 북반구는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기억납니까? 아니면 이걸 기억하랬다. 자, 예전에 우리 현존이 대기할 때 했던 거야.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둘 다 웃는 거. 됐나? 근데 저기압은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 고기압은 나가는 거. 저기압은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 근데 고기압은 나가는 것? 이건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됩니까? 이건 북반구. 자, 하나만 더 물어볼까? 저기압, 고기압. 자, 위에 건 북반구고 아래쪽은 남반구야. 남반구. 자, 저기압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저기압은 기압이 낮잖아.
공기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됐나? 회전 방향만 반대일 뿐이야. 저기압은 역시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 들어오겠지? 자, 고기압은 공기가 나가겠죠? 나갈 건데 이 경우는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됩니까? 일단 저기압은 기압이 낮아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회전 방향은 서로 북방구, 남방구가 반대라는 거야. 왜냐하면 전향력이 반대이기 때문이야. 이 자세한 과정 몰라도 되고. 그까지 요구하지 않거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저기압. 참고로 결과적으로 저기압은 용승이 발생을 합니다. 저기압은 용승.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 있습니까? 그림 있으니까 그림은 안 그려도 되겠지? 그래서 있는 그림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림에다 표시를 좀 하시고. 자, 지금 노란색이 뭐냐면 노란색이 바람의 방향이야. 노란색. 자, 저기압 있고 실제로는 노란색 이렇게 불면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어쨌거나 저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들이 분다. 에크만 수정은 어느 쪽으로? 바람 방향 오른쪽. 그래서 현재 보면 보라색이 다 물들이 오른쪽 돼 있는 거지. 그 말은 중심에 대해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퍼져나가는 거지? 수렴, 발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 됐나? 우리가 앞 시간에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잖아. 맞지? 발산, 흩어버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 좀 전에 적도 용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자, 내용 가겠습니다. 자, 북방구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분다. 자, 남방구는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분다. 자, 물론 에크마 수송소로 반대. 북방구는 오른쪽, 남방구는 왼쪽. 자, 둘 다 발산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발생하면서 북방구든 남방구든 모두 다 용승이 발생합니다. 북방구든 남방구든. 자, 그러면 남방구. 자, 남방구는 좀 전에 시계방향이라고 했죠? 맞지? 물론 시계방 돌면서 풀어 들어올 거야. 근데 남방구는 에크마 수송이 오른쪽, 왼쪽? 왼쪽. 자, 바람방향 왼쪽이란 말은 다 이쪽이 되겠지? 남방구는 왼쪽? 맞습니까? 빨간색 바람이 불면, 자, 바람 부는 방향의 왼쪽. 바람 부는 방향의 왼쪽. 되겠나? 맞지? 역시 남방구를 하더라도 현재 에크마 수송은 발생하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기압은, 자, 저기압만 이해하고 있으면 고기압은 반대잖아, 맞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기압은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 침강. 자, 갑니다. 이 그림 그대로 있죠? 자, 북방구에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풀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북방구에서 불고 있어. 자, 북방구는 에크마 수정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들이 모을 수밖에 없겠지? 자, 물을 계속 모으면 당연히 가라앉겠지. 침강을 말한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북방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물론 남방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근데 북방구는 에크마 수정이 오른쪽, 남방구는 왼쪽이기 때문에 북방구든 남방구든 모두 다 중심으로 바닷물이 모이는 수렴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물을 모았기 때문에 침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남방구에서는 바람 방향, 고기압이라 하더라도 바람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 이건 그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남방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에 대해서 에크마 수정 발생할 거니까 어쨌거나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물이 모인다. 결과적으로 해수의 이동 자체는 똑같죠? 북방구든 남방구든 물론 바람의 방향과 에크마 수정 방향 반대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됐나? 반대니까. 되겠지? 자, 넘어가서 용승해역. 자, 가겠습니다. 아까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연안용승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지? 자, 그럼 연안용승 그리고 적도용승. 적도 지역이 되겠죠? 자, 갈게. 자, 대륙의 서안. 참고로 여기는 연안용승이 잘 발생을 합니다. 자, 모든 대륙의 서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무역풍과 편서풍이 있잖아. 맞지? 이런 지역,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자, 지상에 불고 있는 그 바람들에 의해서 현재 일어나게 되는 건데 자, 무역풍과 해류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꼭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울 필요는 없어. 나중에 일반적으로 현재 보면
자, 실제 예가 나오고 바람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그대로 에크만총 따져가지고 용승인지 침강인지 따지면 돼. 일단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자, 두 번째로 적도 해역. 아까 적도 해역은 적도 용승이 일어나죠? 그걸 말한 겁니다. 자, 특히 대양의 동쪽 해역, 특히 적도 영역에서도 주로 동쪽이 주로 잘 일어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나중에 할게. 우리 표층해류, 표층해류 배웠네. 표층해류. 자, 그래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면 아까 적도는 다 용승 발생하잖아, 맞지? 발생하는데 자, 참고로 여러분 그 적도 지역이 아까 무슨 바람 분다고? 무역풍. 그 표층순환, 표층해류 기억납니까? 자, 30도 전까지 무슨 바람? 무역풍. 바람이 이리 불죠? 결과적으로 바람. 어쨌거나 이건 동풍이잖아, 맞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 방향과 결과 해류 방향이 어땠지? 같았죠? 그래서 여기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지? 기억납니까? 이건 무슨 해류라 그랬지? 북적도 해류. 아래쪽은 남적도 해류. 이 사이를 거꾸로 흘러가는 게 있었지? 그게 뭐였지? 적도 반대로 간 데서 적도 반유. 기억납니까? 물론 이 적도 반유는 아주 흐름은 약하지. 대부분은 이 적도 해류가 아주 강하지. 됐지? 그러면 둘 다 봐. 원래 적도 지역은 다 용성이 일어나지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물들이 적도 해류에 의해서 다 많이 가잖아. 그러면 여기도 용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바다, 주변에 있는 바닷물들이 막 가버리니까 이걸 채워버리겠지. 용성이 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지. 주로 용성이 잘 일어나는 곳은 바로 여기. 됩니까? 그래서 아까 동쪽 해역이라 말했던 게 이거야. 특히 적도 해역 중에서도 동쪽에. 됐나? 자, 마지막으로 영향. 자, 갑니다. 영향.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인데, 자, 용승의 영향. 첫 번째, 대기의 냉각. 자, 왜냐하면 용승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건데, 깊은 곳은 바로 심해층의 물들이죠. 심해층은 수온이 높아나자 낮은 물들. 그래서 이놈들이 올라오게 되면 수층의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바로 닿아 있는 대기들을 냉각시킨다 그 말이지. 자, 이런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현상 발생했죠? 냉각. 냉장고에 그렇지 안개 기억나나?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서늘한 기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개 발생이 많아진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자,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란 놈이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포화 수증양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놈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대기 온도가 내려간단 말은 수증기를 많이 가지 못 가죠? 못 가진 거 막 내뱉어내는 거지. 그렇게 물발은 맺히게 되는 거지. 그게 공기에 떠 있는 바로 안개가 되는 거죠. 만약 어떤 물체들이 있다면 그 물체에 물이 막 들러붙었겠지? 그건 이슬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용존산소량. 물론 이산화탄소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생명체에 대해서 현재 보면 생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산소잖아. 그래서 주로 묻는 것은 용존산소량을 묻습니다. 자, 이 용존산소량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녹는 거지. 됐지? 자, 수온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그리고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진다는 것. 참고로 영양염류는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분해돼서 생긴 무기염류는 바닥에 많이 깔려있죠. 가라앉아서. 그래서 용성 일어날 때 이들을 가지고 올라올 거니까 영양염류가 풍부해져. 또는 무기염류가 같은 말이죠. 풍부해져. 근데 이걸 재료 삼아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하는 것이. 합성이란 말은 좀 더 큰 덩어리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광합성. 빛 에너지를 이용한 거. 맞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죠? 광합성 결과. 산소보다는 중요한 건 합성해서 만들어낸 게 포도당이지. 맞지? 이 유기물이지? 근데 포도당만 하더라도 현재 보면 덩어리 좀 큰 애거든. 다시 이들이 분해되게 되면 다시 무기물이 되는 거죠. 됐지? 자, 어쨌거나 이게 영양 현재 광합성의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먹이로 삼는 고기들도 많이 먹이겠지. 참고로 전체 바다에서 용성이 일어나는 곳은 1%도 안 돼. 근데 대부분의 물고기를 잡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자, 어획,
고기를 잡아내는 건 바로 이쪽이야. 자,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다. 좋은 어장 하면 뭐가 기억나죠? 조경수역. 자, 동해에서 조경수역 이루는 건 뭐지? 그 해류와, 한류와 난류. 이름 뭐죠? 위에서 내려오는 건 연해주에서 분리돼 나온 북한 한류. 밑에서는 크로시오가 분리돼 나온 동한 난류였죠. 황해는 황해 난류지만 동해는 동한 난류라고 했어. 그리고 일본 따라 흘러가는 것 대만 난류 또는 스시마 난류. 기억나나? 자, 침강 영향. 자, 이건 양이 더 적은데. 자, 산소가 풍부한 표층의 침강. 표층은 산소가 풍부하죠. 이것들이 침강에서 심해. 자, 아귀 같은 애들은 좀 물속 깊은 곳 살잖아, 맞지? 당연히 걔들도 호흡을 하겠지. 그래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강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거지. 자, 그리고 표층 수온이 상승한다. 자, 용승과 반대니까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현재 따뜻한 물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어쨌거나 표층에 있는 물들이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침강은 현재 침강의 과정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침강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침강이라는 것은 표층에 있는 물들이 모이는 거지. 그럼 어쨌거나 표층에 있는 물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다른 깊이보다는 훨씬 더 온도 높은 애들이야. 이런 온도 높은 애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수온이 올라간다 그 말이지. 근데 용승 보면 반대로 냉각되잖아, 맞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된 것 같은데. 자, 수렴에 의해서. 그 수렴이란 말은 표층 있는, 자, 가열되어 있는 물들이 모인다 그 말이 되겠지.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